시시각각 토크 특집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인천 남구의 박우섭 구청장님 모시고서 인천 남구에 관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남구의 캐치프레이즈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라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우섭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총장님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 예. 인천 남구에는 착한 사람들만 사는 모양이에요? 예, 착한 사람들이 살고 또 자꾸 착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리가 조금 더 시민들이 네.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네. 이래야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그래서 네. 좋은 도시는 무슨 건물이나 도로나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네. 좋은 사람이 사는 도시가 좋은 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장님께서는 지금 세 번째 하시는 거죠? 예. 제가 2002년도에 처음 구청장이 됐으니까 중간에 네. 한번 쉬어서 지금 한 15년째 중간에 그러면은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한번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청장을 너무 오래 하고 있어서 네. 좀 시민들께서 지루해하지 않으실까 이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인사할 때 웃어봐 박우섭입니다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행사장에 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네. 우리 주민들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그 마크를 들고 나오셨는데 그건 어디 마크예요? 이건 제가 어저께 국민의당 최고위원 회의가 네. 강원도 춘천에서 있었는데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네. 직접 달아주셨습니다.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입니다. 아, 그래요? 수호랑이라고 네. 호랑이를 형상해서 수호를 해주는 호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수호랑이. 그럼 지금 현재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시죠? 예, 제가 국민의당 그럼 최고위원. 국민의당 최고위원분들 다 달고 예, 계세요? 어저께 다 달았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른 얘기였습니다만. 예. 오늘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총장님이 또 이제 뭐 정치도 활동도 하고 계셔서. 일단 인천 남구의 특징을 보니까 총장님께서 아이미디어 시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지역과 달리 인천 남구만의 이 전략이다. 그렇죠. 이게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 저희 겁니까? 남구는 아이미디어 시티를 추진해온 지가 한 10년쯤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구단위에서 주한영상 미디어 센터도 세우고 또 미디어 활동가도 저희가 양성을 하고 또 미디어 축제도 14년째 해오고 있고 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미디어가 이끌어가는 시대라는 생각을 제가 2002년도 구청장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디어 시티로 우리 남구를 이끌어가겠다 해서 특히 올해는 아이미디어 시티 진흥의 해를 정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가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게 저희 남구에 대한 기본 전략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도 좀 더 생기고 물론이죠. 시민들도 행복해지나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도 생기고 이러한 방송국도 중요하지만은 요즘은 이제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뭐 자영업을 해도 방송을 통해서 내가 홍보를 하고 혹은 내가 우리 유 선생님처럼 정치평론을 한다. 방송국에서 안 써주면은 그냥 내가 방송국을 찾는 겁니다. 내가 정치평론가가 되고 그래서 내가 방송을 해서 그래서 그게 많이 퍼지면은 거기에 광고가 붙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을 그럼 인천 남구의 주민들과 함께 그럼요. 저희 주민들에게 미디어 활동과 양성 교육을 해서 그래요? 영상 만드는 것도 교육을 하고 또 편집하는 교육도 하고 또 이것을 널리 퍼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초등학생들한테 물론 교육부에서도 하지만은 이 코딩 교육을 하겠다. 저희 남구가 교육혁신도시인데 우리 남구의 특징으로서 코딩 교육을 해서 우리 남구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미디어 시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코딩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얘기하셨는데요. 주민 참여 방송국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어떤 겁니까? 저희 남구가 이제 요새 인터넷 방송국을 다 군구마다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방송국을 주민들이 만들도록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돌려주겠다. 그래서 이름도 두레코 방송국이라고 하고 그 주민들이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전환했습니다. 구청 방송국을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방송을 하는 거죠. 주민들이 실제로 와서 뭐 사회도 보고 출연도 하고 기획도 하고 제작도 하고 주민들이 영상도 만들고
그거 하신 지는 꽤 됐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 작업을 쭉 해서 네. 올해 그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주민들에게 그걸 돌려주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좋아하시겠네요? 물론이죠. 그거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만족감을 하시고 또 저희가 미디어 축제를 할 적에 네. 주민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데 네. 나중에 와서 내가 평생에 처음으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됐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동네 사람들도 같이 보고. 물론 그리고 동네 사람이 주인공이고 네. 연출이고 또 동네 사람이 관객이고 그런 거죠. 그 어르신들도 그럼 출연하고 그러면? 물론이죠. 노인 어르신들도 많고 또 젊은 학생들도 오고. 어르신들은 이게 미디어 다루는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미디어 활동가들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60%쯤 되고 요즘은 이제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 요즘은 또 이 미디어, 이 스마트폰이나 이게 워낙 편리해져서 네. 누구나 조금만 배우면 다 이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주민들 참여하는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미디어 어떤 그 훈련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미디어 시티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인천 남구에 좀 미디어 관련된 산업도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남구에 그러니까 주한영상 미디어 센터도 아까 말씀드렸고 또 저희가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원도 있고 그래요? 또 저희가 이 주한역 일원을 해서 문화산업진흥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산업이나 미디어 계통의 업체가 들어오면은 네.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저희 남구에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네. 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관 이 구립 네. 있는데 저희는 스크린이 5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예술영화, 독립영화로서 스크린을 5개를 가진 영화관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이제 많이 알려지셔서 오시지 않는데 네. 이제는 서울에서도 우리 인천 남구로 영화 보러 오는 날이 오리라고 저희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하면은 이제 인상이 인천 지역이니까 뭐 공단 그런 부분도 옛날 주한공단도 있었고요. 주한공단, 예. 그러나 이제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도 또 있고, 저희가 문학경기장도 있고. 문학경기장이 거기 있나요? 예, 그리고 비류백제의 그 처음 도읍을 한 문학산성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 남구가 오랜 역사와 새로운 변화가 이렇게 융합해 있는 네. 그런 도시이고 저희 남구가 올해 네.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네. 많은 이름 중에서 지금 미추홀구하고 주안구 2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거를 전 세대에 투표를 해서 네. 우편엽서 투표해서 더 많은 걸로.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네. 인천 남구의 이름이 미추홀구 아니면 주안구 이렇게 바뀔 그럼 것입니다. 미추홀 구청장님이 되신 그렇죠. 제가 미추홀구 초대구청장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 또 지방선거 있지 않나요? 내년 6월 말에 지방선거 있는데요. 네. 우리 주민들께서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나갈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크게 지루하실 것 같지 않은데요? 재밌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학산 나눔 재단인데 이것이 결국 이제 맞춤형 복지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죠. 예. 이거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이 지역재단이나 네. 이런 복지재단이 관에서 주도해서 만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기금을 내고 하는데 저희는 이 학산나눔재단은 완전히 주민들이 처음에 발기인이 되시고 주민들이 모금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지역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모델이 매우 좋기 때문에 네. 행자부에서도 와서 저희들의 사례를 보면서 다른 지역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기존에 이제 복지재단 이런 것은 아무래도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네. 구청장님이 바뀌면은 네. 이게 잘 시끄러들거나 이런 일들도 생기고 또 뭐 색안경을 끼고 저게 구청장이 자기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네. 이거는 아주 순수하게 주민들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관에서는 이제 행정적인 도움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저도 다니면서 이제 이런 학산 나눔 재단이 있으니까 그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도 해드리고 그런 건 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민간 주도로 이렇게 해서 그러려면 또 처음 드는 생각이 이제 네. 비용 문제라든가. 그래서 처음에 네. 발기인들께서 100만 원씩 내셔서 네. 제가 알기로 한 30여 명쯤이 발기인해서 초기 저기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모금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원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청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그 당시 뭐 예를 들면 민간 주도의 어떤 이런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재단과 다르게 이런 순수 민간 재단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청장님께서 지향하시는 복지 정책에 어느 정도의 그 관계가 내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역 재단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받으려는 것도 저희가 잘 찾아내서 도움을 드려야 되고 또 도와주려는 사람도 잘 저희가 찾아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행정이나 혹은 제3섹터 부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에서 하는 이 복지 행정도 주민들한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은 복지망이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학산나눔재단이 그런 정신을 아주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에서 예를 들면 관료적으로 표현 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게 이제 학산나눔재단이 그렇게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도와줘야 될 사람들도 이제 주민들이 발굴을 하게 되고 또 하고 싶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 관에서 하향적으로 하는 복지 정책과는 다른 부분이 이쪽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 총장님께서는 뭐 정치 경험도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활동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협회장을 역임하셨었죠? 저희가 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적에 기초자치단체장 협의 회장도 했고 지금 국민의당으로 와서는 이제 최고위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이런 활동도 같이 했고 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활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활동도 했고 이런 이제 지방 정부의 장들이 너무 지역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 중앙의 제도와 그리고 인식의 변화를 이끄는데 앞장서야 되는 특히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자치분권 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도 맡고 있는데 이 분권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구해갈 어떤 방책이다 이런 생각으로 분권 개헌, 분권형 개헌, 분권 운동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자치단체들과 연대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다 그러신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굉장히 지방 분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현재 그렇죠? 이런 분들 어떻게 관철시켜 나가야 할 건가?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지방 정부의 장들이 이렇게 자주 만나기 시작한 것이 2010년도부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너무 바빠서들 또 만나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역시 분권 운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자치와 분권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계신 국회의원들께서는 절대로 이 지방분권의 방향으로 무슨 말로는 할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예산의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내질 않습니다. 결국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권력을 좀 주는 거 아니에요? 주는 게 아니고 권력은 뺏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중앙에 있는 권력자들이 그걸 지방에 안 넣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주니까 우리가 뺏어 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뺏어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동의의 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것은 하도 중앙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의 분권이나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폄하하고 예산을 잘못 쓴다 뭐 이런 했는데 사실 예산 낭비를 보면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뭐 K재단이니 미르재단이니 만드는 것을 보면은 훨씬 더 중앙정부의 낭비가 심합니다.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지역에 도로도 만들고 무슨 시설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필요 없는 것들도 많은 것이죠. 차라리 그런 돈을 이 지방에서 알아서 쓰도록 하게 되면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주민들이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이거 하라고 해서 했다. 이래버리면은 텅텅 비어있는 무슨 시설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면피가 되는 거죠. 그 청장님께서는 지금은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기셨지만 지난번 민주당에 계실 때는 2년 전입니까? 최고위원에도 출마하셨었는데 제가 그때도 자치와 분권의 기치를 걸고 최고위원에 출마를 했는데 제가 현장 대의원 투표에서는 1등을 했는데
이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모바일 투표에서 이제 꼴등을 해서 이제 아깝게 떨어지긴 했는데 모바일 투표 같은 말씀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이 중앙당 정당도 이 중앙당에서 모든 공천권을 가지고 이 좌지우지하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천 권한까지는 지방에 내려졌는데 저는 거꾸로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권도 지방에서 해야 된다. 경기도의 국회의원들은 경기도당에서 선출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난번에 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직 지방의 그 도당이 그럴 역량이 없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건 권한을 주고 자꾸 실시를 해서 역량을 키워가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 옛날에 우리가 무슨 뭐 통금 해제하면 나라가 난리가 난다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발상. 아직도 지역에다 권한을 주면은 부패하고 뭐 능력이 없어 못할 거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 인식을 깨야 된다. 지금은 지방이 훨씬 더 잘 판단하고 잘 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기셨습니다. 한 달쯤 되셨습니까? 왜 탈당하셨습니까? 저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특히 대선 시기에 뭐 평소에도 마찬가지고 훌륭한 공직 후보를 국민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이 나라가 굉장히 위태롭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고 남북 문제나 뭐 지금 탄핵 정부인데 이걸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 손학규 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대표께서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시기로 해서 제가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나와서 손학규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자 이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럼 탈당하신 온전한 이유는 손학규 대표 때문에 하신 거예요? 민주당하고 뭐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이 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이제 뭐 개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손학규 대표께서 그 주장을 결국 지금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좋은 대통령 후보를 국민에게 추천해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손학규 후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의당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인천 남구청장도 하실라, 또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하실라, 정치하실라.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뭐 당내 행사 참석하고 또 당의 후보 경선에 관여하는 건 좋은데 그걸 할 적에는 이 휴가나 연가를 내고 해라. 그리고 그래야 됩니까? 관용 차량은 쓰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지키면서 허겁지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가 있어서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고 그리고서는 점심 때부터 이제 여기 오는 거는 이제 구청장으로 오는 거니까 또 관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관용차 타시고 아침에는 이제 아침에는 개인차 제가 타시고 개인차 못 타고 아침에는 전철 타고 여유 있게 이제 전철 타고 아침 6시 반에 인천 주안역에서 전철 여의도까지 전철 타고 계시고 오면서 저희 잘 아시는 또 주민들 만나서 전철에서 이렇게 얘기 쭉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아침 9시부터 12시 반까지 있었습니까? 8시 반부터 한 10시 반까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뭐 우리 그 이 사드 문제 때문에 하는 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저는 오늘의 여성의 날이기 세계 여성의 날이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 특히 돌봄 여성 노동자 사회복지사 이분들의 근로 환경이나 어떤 그 이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지금 사실은 사회복지가 이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저임금의 근거에서 아주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의 근로에서 이 경제 성장하고 산업화하듯이 지금 우리 복지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 돌봄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근로 환경을 좀 좋게. 박우섭 청장님 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70년대 제야 사회운동을 많이 하셨죠? 제가 민주화운동도 했고 학생운동도 했고 문화운동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서 그런 관심이 있으시고요. 오늘 최고위원회 때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국민의당이 이렇게 그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저조한가? 이걸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저는 결국은 정치가 지지율을 바꾸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은 데 가서 뭐 가만히 뭐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지지율은 변하는 거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언젠가는 뭐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결국 국민의 뜻에 맞춰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인정을 받으면은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하나의 문제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를 통해서 노력해서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인기 탤런트 같으신 분들
뭐 조금 이렇게 발언을 좀 과격하게 해서 인기를 끌려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정치적인 안면에 내세우면서 정치의 품격도 떨어뜨리고 또 본인들이 정책이나 국민을 위한 활동을 통해서 지지율을 높이기보다는 네. 그런 데 의존하는 그 잘못된 태도들이 좀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 촛불 정국에서요. 어떤 그 상당히 변혁적이고 혁명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당이 좀 민주당보다 좀 상대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좀 등한시했던 거 아니냐. 아니, 예. 오히려 국민의당이 네. 가장 합리적이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제 총리를 먼저 우리가 네. 바꿔야 된다. 네. 그래야 탄핵 이후에 정국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했고, 또 탄핵 그 가결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네. 저는 어떤 시기에 그것이 지금은 조금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은 네. 아, 탄핵 전에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것, 특히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주장했던 네. 부분들이 정말 경륜 있고 올바른 판단이었구나 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지지율에 대한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지지율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네, 같은 네. 경우, 프랑스 사회당 내가 지금 출마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국민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흘렀다. 그래서 내가 국민들의 의식에서 지지를 못 받겠다. 그래서 내가 출마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니까 네. 지지율을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내 정치적 소신을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정치인의 정당의 기본 자세여야 됩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은 아직 경선을 언제쯤 하나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고 다음 한 20일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그런데 경선에 경선룰을 정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경선룰이 힘듭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완전한 국민 경선. 네. 그래서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네. 투표소에 오면 투표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 70-80%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수구의 배심원제라고 해서 이것은 전국의 인구 비례에 맞춰서 사람들을 모아서 세 분이 예. 뭐 끝장 토론하다시피 뭐 7-8시간 정도 뭐 토론하든 해서 네. 충분히 그 후보의 그 이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해서 또 투표하도록 해서 이런 두 가지를 배합을 하면은 어떤 대중적인 지지와 그다음에 어떤 그 이 능력, 이 검증된 능력 이런 것들이 훌륭한 제도다라고 해서 의장께서 여론조사 그거를 반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론조사는 우선은 그 기본적으로 그 정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의 편차를 인정을 하는 것인데 네. 투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면 6% 차이인데 그건 당락이 결정되는 수준입니다. 네. 이런 부정확한 것을 경선에 포함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이것은 이 일종의 흥행에도 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선에 붐업하는데 그냥 어느 날 느닷없이 여론조사 어디서 해서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발표를 해버리면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론조사가 지금 그러니까 응답률이 한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30% 지지라고 해도 100명 중에서 10명 응답해서 그중에서 3명이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3% 지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국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표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그 손학규 의장께서는 경선룰이 합의가 안 되면은 네.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건 뭐 그러면 결국은 대선 후보를 못 뽑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이요? 아니 뭐 경선에 이제 그 룰대로 뭐 뽑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경쟁 없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국민의당에 얘기는 들어오신 부분이 경선 네. 룰에 참여하겠다가 강조점이 아니고 네. 우리가 주장하는 경선 룰대로 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되게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게 정치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역량이죠. 그래서 네. 이 우리가 주장하는 룰이 네. 가장 합리적이니까
이 손학규 대표 쪽에서 주장하는 룰로 이 국민의당이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발언도 좀 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뭐 총장님께서 워낙 이제 남구청도 굉장히 뭐 예. 훌륭하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은 정치에 또 지금 현직 참여하시니까 현재 국민의당의 정치 상황이나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여쭤봤습니다. 좀 말씀 간단하게. 예. 아니 우리 남구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더 글쎄 말이에요. 많았었는데 시간이 없어 다음번에 한번 다시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우리 남구 구민들이 네. 예, 지혜로운 시민으로서 네. 우리 남구를 지속 가능한 도시 또 모두에 말씀드린 어떤 신뢰와 협동의 가치가 네. 실현되는 그런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의미를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